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누구는 이 나이 때 첫 결혼을 준비하던데요. 저는 이혼녀네요.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를 속여서 결혼하게 만들었고 또 저를 기만해서 이혼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겪은 일들이 너무 커서 솔직히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더럽게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나 뭐라는 줄 아세요? 승진 좀 도와달래요. 이혼한 마당에 승진을 도와주겠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또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둘 수는 없어서 제가 직접 참교육을 했고요. 결국 그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통쾌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제 인생의 비극은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부터 여자 문제로 제 속을 한 번도 편하게 놔두질 않았거든요. 정말 이상한 매력이 있던 사람이라 정신 차리면 제가 또 넘어가 있고 결국 헤어지지 못한 제 잘못도 있었지요. 그걸 결혼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게 더 어이없고요. 연애 시절에 바람 피운 걸 제가 몇 번이나 잡아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인간이 꼭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우린 그냥 친구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이 몇 번째야? 이게 한두 번이야? 또 친구라고? 넌 친구랑 손잡고 뽀뽀하고 그러니? 네가 인간이야?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다가 걸렸다 싶으면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울어대고요. 손 덜덜 떨면서 제 손 붙잡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만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등신 같은데요. 그때는 또 그 사과에 흔들렸습니다. 빠른 사과가 이 인간의 유일한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포인트를 찌르는 사과라 그래서 더 화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듣고 싶은 멘트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말하니까 저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집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렁뚱땅 자신이 원하는 걸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결혼도 그 집에서 저랑 서둘러 시키고 싶어서 안 달라서 한 거잖아요. 시댁은 잘 살았어요. 아버님이 건설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자금도 꽤 넉넉한 편이었고 남편도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거든요. 저희 결혼을 엄청 재촉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너 좋다고 미쳐 있어. 나도 너 참 마음에 든다. 직업도 좋지, 성격도 반듯하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애를 잘 이끌어줄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지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당하고 살아요. 그건 네가 바르고 다정해서 그래. 너 같은 애가 아니면 우리 아들 받아줄 사람도 없지. 사귄 지 3년 됐다며. 이참에 결혼해라. 결혼만 한다면 내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돈은 다 대줄 테니 금전적인 건 걱정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쉬고 올리자. 이런 식으로 저를 떠받들어 주시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좀 들뜨고 우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혼을 그렇게 빨리 시키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고자더라고요. 요즘 말로는 무정자증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임신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임신이 생각처럼 빨리 되지 않아서 제 몸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유명하다는 한의원 줄 서서 한약 지어 먹고 산부인과에서 난포 체크하면서 날짜 맞추고 근데 산부인과에서도 제 자궁 나이가 20대 초반처럼 아주 건강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임신이 2년이나 되지 않으니 결국 병원에서 남편분 검사 꼭 받으라고 해서 남편에게 같이 병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지랄을 하면서 끝까지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남편의 무정자증이 나온 거예요. 전 처음에 남편이 자신의 상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혼하기 훨씬 전에 건강검진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임신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옆에서 다 보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너무 괘씸했죠. 그래서 남편이랑 크게 다퉜고요. 곱씹어보니 남편이 알았다면 시부모님도 알고 있었겠구나 싶어서 시부모님께도 서운함을 담아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다가 나중엔 저를 달래려는 말들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요즘은 무자식이 상팔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자식도 안 낳는다잖니. 부부 둘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너네도 너네끼리 즐겁게 살아. 홀가분하게 둘이 여행도 막 다니고 쇼핑도 막 하면서 애 낳으면 여행, 쇼핑 절대 못하지.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랑 빨리 결혼시킨 거죠. 다른 집안에서 결혼할 때 건강검진 떼오라고 할까봐 저한테 이 사람 떠넘긴 거죠? 미안하다. 그래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나는 세아가 너가 정말 좋았단다. 나는 지금도 우리 애보다 세아가 너가 더 좋아. 우리가 숨겨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용서해주지 않을래?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속이 너무 상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이 속여요? 정말 배신감에 남편도 시댁도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한동안 저기압이니 시댁에서는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의 기분을 풀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혼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주셨고요. 제 차도 새 차로 뽑아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 어느 점집이나 사주를 봐도 너 아니면 우리 아들은 절대 결혼할 수 없는 팔자래. 그래서 우리가 널 욕심낸 거야. 게다가 네가 너그럽고 정도 많고 그래서 더없이 좋았지. 우린 다른 것 안 바래. 그냥 우리 아들과 백년해로 해주는 것 그것뿐이야. 남편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시어머니 닮았더라고요. 말을 정말 잘해요.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콕콕 찍어서 살살 녹여주니 저는 사르륵 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임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요. 이 자식이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부터 제 버릇 못 버리고 다시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대놓고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몸 전체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고 카드 내역을 보면 여자 속옷 매장, 화장품 매장이 수두룩한데요. 하나도 저를 위해 사온 건 없었고요. 게다가 어느 날은 아예 외박까지 했어요. 카드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서 호텔 잡고 맛집 다니고 그냥 여행을 즐기고 왔더라고요. 그걸 죄다 본인 카드로 긁었고요. 어떤 년인지 너무 궁금해서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패턴도 맨날 똑같아서 푸는 건 일도 아니었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상대 여자는 술집 여자 같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바람을 펴도 술집 여자가 뭐예요? 이제는 말할 타이밍 같아서 저도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당신 바람 피니깐 좋아? 아주 신바람 난 것 같네? 어떻게 숨길 생각은 전혀 없나 봐?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숨을 먼저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 또 시작이네 라는 표정을 딱 짓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웃겨. 어떻게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해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조강지쳐 놔두고 바람 피는 게 고작 술집 년이니? 그년한테 돈 가져다 주는 거야? 내 사랑을 모욕하지 마. 걔 그냥 술집 여자 아니야.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더럽지 않아. 나를 향한 마음은 깨끗해. 그리고 걔가 얼마나 부자인지 나 이런 것도 사주고 회사 영업도 도와줘서 이번에 계약 따냈잖아. 걔가 연결시켜준 사장님이야. 정말 상대하기도 싫다. 그럼 그년 계속 만나 나랑 이혼하고. 아니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 없는데. 걔는 그냥 바람이고 너는 산이야.
바람은 잠깐 불었다가 지나가는 거고 산은 평생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도 받은 게 있으니 이 정도면 이해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정말 목에 피만 나게 싸웠는데요. 그래도 도돌이표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숨기지도 않고 그 술집 여자를 대놓고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자 덕분에 계약을 몇 건이나 더 따낸 모양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남편의 바람 사실을 말하자 잠깐 미친 거라며 곧 정신 차릴 거라고 했지만요. 결국 저희는 남편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도 남편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말로도 달래보고 욕도 해보고 멱살도 잡아보고 온갖 회유를 다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이 새끼야, 당장 헤어져.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술집 여자가 뭐냐? 창피한 줄 알아. 조강지쳐 놔두고 바람 피는 새끼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못 헤어집니다. 아빠도 내 여자친구 때문에 계약 따낸 거 고마운 거 아니야? 걔가 얼마나 능력 좋은 사람인데. 난 걔 없으면 안 돼. 아빠도 걔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시아버님께 남편은 정말 많이 맞았는데요. 그런데도 헤어진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집과 차는 원래 제 명의로 해놨던 터라 그건 그대로 제 것이었고 여기에 위자료까지 최고로 받아냈어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혼 절차 밟는 중에 그 여자와 남편이 헤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만 들어도 지겹죠. 당한 저는 오죽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았고요. 말 그대로 매몰차게 내쳤고 제 목 챙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깔끔하게 끝냈어요. 엄마 아빠도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왜 그런 인간을 참고 살았냐며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이루는 거라고 힘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간과의 인연도 고생도 상처도 전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혼을 하고 저는 제 인생을 차분하게 다시 세워가며 지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잖아요. 매일 같이 똑같은 루틴이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상태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창구에서 손님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은행 입구 쪽에서 저보다 10살은 많은 여성이 제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민정이 누구야? 이민정 나와 이 쳐 죽이려나? 순간 은행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고개가 다 그쪽으로 돌아가고 고객들도 술렁거리고요. 저는 손님과 상담 중이라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지점장님이 달려오시고 청원 경찰 두 분이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억지로 몸을 비틀고 피하더니 제 앞으로 그대로 달려왔어요. 제 얼굴을 손으로 확 치려고 하길래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젖히면서 피했어요. 그러자 더 큰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진정시키려고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혹시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 처리된 게 있으세요? 처음엔 정말 은행 업무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놓친 게 있나, 서류가 잘못됐나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갔죠. 그런데 그 여성이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너 정동원 알지? 걔 내 남편 될 사람이야. 그런데 너년이 꼬리를 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 건드려 이 더러운 년아. 정동원은 제 전 남편 이름인데요. 정말 미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만 바보가 되겠더라고요. 저도 바로 받아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간 제 전 남편입니다. 이혼했고요.
그렇게 더럽게 헤어졌는데 제가 왜 다시 꼬셔요? 그때도 바람 피어서 집이랑 차, 위자료까지 군말 없이 주고 나갔어요. 그런 인간을 제가 왜 다시 붙잡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더 날렸어요. 딱 보니까 그놈이 다른 년이랑 바람 폈는데 제 이름 됐나 본데요. 그쪽도 당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말을 듣자 그 여성 눈빛이 확 흔들리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업점에서 이런 식으로 소동 피우는 거 지금도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이번은 넘어가 드릴게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러시면 바로 고소할 거예요. 화풀이 하려면 그 인간한테 하세요. 왜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 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그 여자는 제 말에 대꾸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청원경찰 두 분께 양팔 잡힌 채 질질 끌려 나갔고요. 은행 출입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거의 내동댕이 쳐지다시피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눈앞에 손님 상담을 이어가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잡는데 종이가 몇 번이나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숨을 조금 고르고 난 뒤 창문 밖을 슬쩍 보니까 그 여자가 길 한복판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기리기리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차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가에서 사람들 시선 다 받으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무슨 변명 듣고 속고 있는지 감이 딱 오더라고요. 또 집버릇 개모졌구나 싶었죠. 늘 하던 대로 오해다, 미안하다며 똑같은 레퍼토리를 하겠죠. 생각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정말 개 같은 인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었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미친놈의 뻔뻔함이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하루는 회사 회식으로 호텔 뷔페를 갔어요. 동료들이랑 음식 코너 돌면서 이것저것 담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앉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앉을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다가 정면 테이블에 전 남편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 남편 맞은편에는 새로 사귄 듯한 여자가 전 남편한테 웃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은행 와서 난리 부렸던 그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여자랑은 헤어졌는지 다른 여자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어리고 외모도 굉장히 예뻤어요. 딱 봐도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이 인간의 연애 지속 기간은 도시락 김 한 장보다 얇은 수준입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면서 눈을 피하고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 나도 아는 척할 생각 없다 임마 하고 제자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진짜 한심해서 웃음만 나왔어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리에 앉아서 회식이나 즐겼죠. 그 인간과 한때 부부였다는 사실조차 그 순간은 괜히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도 제 전남편을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언니, 저 사람 언니 전남편 아니야? 닮은 사람인가? 아니, 맞아. 내 전남편이야. 데이트하러 왔나 봐.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우리 재밌게 즐기자. 아니야, 어떻게 결혼식 올렸던 이 호텔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데이트를 하지? 진짜 또라이네. 제 동료들도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더 소름 돋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오늘 결혼기념일이네. 그래서 저놈이 여기로 왔구나.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 그날이 딱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이 미친놈이 젊고 예쁜 여자 데리고 그 호텔 뷔페에 온 이유가 결국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그 호텔에서 결혼해서 결혼 1주년, 2주년 이런 식으로 뷔페 이용권을 보내주는데 그걸 처참하게 들고 와서 새로운 여자랑 쓰고 있던 겁니다. 정말 찌질한 새끼였어요. 그래, 아껴서 잘 살아라 하고 콧방귀를 뀌고 저는 저대로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복도 쪽에서 걸어가는데 전 남편이 그걸 봤는지 뒤따라 왔더라고요. 오랜만이네. 여기서도 와보네.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인다. 피부과 다녀? 피부가 예술인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꺼져. 나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으니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너도 네 여자친구가 기다리니까 얼른 가. 괜히 오해받을 짓 하지 말고. 내가 괜히 왔겠냐? 우리 부모님이 준 위자료 아직도 넉넉하잖아. 나 돈 좀 꺼줘. 미쳤냐? 진짜 미쳤어? 너가 나한테 돈을 왜 꿔? 그럼 내가 빌려줄 것 같아? 또라이구먼. 엄마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려라.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내가 지금 급해서 그래. 지금 카드가 다 막혔어. 친구 놈들이 전화도 안 받고 현금 서비스는 끝까지 뽑아서 더 이상 안 되고 통장에 돈이 없어. 우리 집이 지금 사정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좀만 빌려줘. 20만 원만. 왜? 위에 올라갈 방값이 없냐? 밥은 결혼기념일 무료 이용권으로 버텼는데 하룻밤 잘 돈이 없어서?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거길 왜 메꿔? 내가 바보야? 맞아. 여기까지 왔는데 방은 올라가야지. 제발 부탁 좀 하자. 진짜 체면이 안 서서 그래. 집에 갈 기름값도 없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야, 그딴 소리 할 시간 있으면 너네 엄마한테 달라고 해. 왜 나한테 징징거리는데? 아직도 나를 네 마누라 취급하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그런데 그 새끼가 제가 꺼지라고 했는데도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찌질하게 제 앞을 막고 서 있으니 저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말이 오가다 보니 복도에 울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그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전 남편 애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쪼르르 달려온 겁니다. 자기야, 뭐해? 이 여자랑 아는 사이야? 왜 그러는데 큰 소리를 내고 그래? 전 남편은 제 앞에서 허둥지둥하며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이러고 있었고요. 근데요, 그 여자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앞뒤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질러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진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자기야, 여보세요. 보니까 술 취하신 것 같은데요. 남의 남자한테 작업 좀 걸지 말고요. 드시던 술 계속 드세요. 아셨죠? 이렇게 제 코털을 아주 예쁘게 건드려 주시더라고요. 왜 전 남편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상대가 전 남편을 꼬시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인연들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 싶었어요. 가뜩이나 저 인간을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하고 더럽다고 느끼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작업을 건다고 오해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아쳤어요. 저기요, 제가 이 남자한테 작업 거는 것처럼 보여요? 이 남자 제 전 남편이에요. 제 호적 더럽힌 인간이라고요. 이런 인간한테 제가 미쳤다고 작업을 걸겠어요? 혹시 이웃남인 건 아세요? 아시고 만나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여자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옆에 있던 전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그 여자는 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대요. 저도 이참에 묵어있던 첨부를 다 꺼내자 싶어서 그 여자한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먼저 말 걸었고요. 지금 저한테 20만 원 빌리러 온 거예요. 그쪽이 돈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그쪽이랑 갈 호텔비랑 기름값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 부인인 저한테 빌리는 거고요. 전 부인인 제가 빌려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전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는데 진짜 피가 싹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술까지 파래져 있더라고요. 입을 몇 번이나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왜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려요. 제가 지놈 때문에 은행에서 얼마나 쪽팔렸는데요. 전 남편 여자친구도 부끄러운지 얼굴이 점점 빨개지면서 목까지 붉게 올라오고 결국 귀끝까지 확 올라가는 거 있죠. 그 표정이 딱 봐도 나 열받았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왕펀치를 날렸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온 이유 모르셨죠? 결혼기념일 쿠폰 써먹으려고 왔어요. 저랑 여기 호텔에서 결혼했었거든요. 결혼기념일마다 뷔페 이용권 쿠폰이 날아오는데요. 그거 들고 왔을 거예요.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쿠폰 낼 겁니다. 그걸로 그쪽이랑 밥 먹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여자 입에서 뭐라고요?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더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한 명은 찌질하고 한 명은 상황 판단도 못하고 환장의 커플이네요. 커플 인증 제대로 하고 가시고요. 난 밥이나 마저 먹으러 갈게요. 둘이서 여기저기서 돈 꺼가며 잘 살아보시고요. 그리고 진짜로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전 남편이 민정아 잠깐만 이러면서 제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래도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 남편 애인이 저를 앞질러 가서 자기 가방을 들고 획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전 남편이 허둥지둥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뒤쫓아 나가더라고요. 솔직히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태연한 척은 했지만 속에서는 열이 꽤 올랐어요. 저 인간이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한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 저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고 오랜만에 월차를 내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대학 때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친구는 거기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회사까지 차렸거든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길래 응원하러 간 거죠. 화분도 미리 보내두고 간식이랑 음료 챙겨서 대표실에서 3, 40분 정도 얘기 나누고 나가려는데요. 마침 회사 현관으로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전 남편이더라고요. 저도 당황했고 전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설마 여기서 또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친구는 전 남편과 제 사이를 전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친구는 제 결혼식에도 못 왔고 전체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저 이혼했다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전 남편도 당황해서 얼어붙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친구가 먼저 자기 회사 거래처 직원분이라고 상황을 알려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이 전 남편이다, 쓰레기다 이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연스러운 척 웃으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근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전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놀다시피 다니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 웬일로 나타난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 남편이 갑자기 제 뒤를 따라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줄 수 있어? 나 여기 볼일 하나만 보고 금방 나올게. 그럼 여기 건물 1층에 커피숍이 있거든? 거기에서 있을게.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나 전 남편이 나왔는데요. 그때서야 이 인간이 여기에 왜 온 건지 무슨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다 흩어졌으며 전 남편도 바로 실업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영업직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듣는데 씁쓸했어요. 그래서 그때 호텔 뷔페에서 돈 없다고 저한테 돈 꾼 게 정말 간절했었던 게 맞나 봐요. 그건 그때 몰랐으니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이 아버님 회사에 있었을 때도 일 제대로 해본 적 거의 없었고 전문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예전에 흉내만 내던 영업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어처구니 없이 전 남편이 또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기 대표가 네 친구야? 우리 사장하고도 꽤 친해 보이던데 말 좀 잘해줄 수 있어? 무슨 말, 무슨 소리 하려는 건데? 설마 나한테 또 말도 안 되는 부탁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 말단 사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일을 못하겠어. 내가 그래도 아빠 회사였지만 이사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단 직원이 말이 되냐고. 나 승진하게 좀 도와줘. 뭐라고? 진짜 미쳤네.
내가 당신 뭐가 예뻐서 승진을 도와줘. 욕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지 마. 나 진짜 요즘 힘들게 살고 있어. 우리 아빠 감옥 갔지. 엄마랑 동생은 이문에 얹혀 살고 있지.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 아부. 그리고 사람 잘 꼬시잖아. 필살기 써. 제발 부탁이야. 나 지금 쥐꼬리만 하는 월급으로 방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요즘 돈 없어서 소주만 사 마신다니까. 팀장으로만 승진해도 연봉이 지금의 2배야. 제발 좀 도와줘. 응? 저는 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이 인간이 제 앞에서 계속 매달리고 사정하고 말까지 꾸며가며 부탁을 하니까요. 순간 이 새끼를 갖고 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찌질하게 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손 벌리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오히려 제가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맨입으로? 왜 내가 날 도와달라고도 안 한 인간 승진을 만들어줘? 최소한 성의 표시라도 해야 내가 움직일 마음이 생기지. 안 그래? 제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니까요. 전 남편 얼굴이 급해진 사람처럼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승진하고 첫 월급 타면 500만 원 줄게. 진짜로. 진짜로? 나중에 또 딴 말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진짜야. 진짜 줄게. 의심되면 녹음해. 지금 당장 녹음해. 그럼 되잖아. 얼마나 간절했던지 스스로 녹음하라고 외치더라고요. 나 정동원은 이민정 덕의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팀장 첫 월급 탈 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아주 또박또박 기대 잔뜩 품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녹음까지 끝냈습니다. 물론 저는 해줄 마음 일도 없었고요. 그냥 얼마나 절박한지 보고 싶어서 받아준 장난 같은 녹음이었죠. 그런데 차에 와서 다시 들어보니 뭔가 허전했어요. 날짜를 안 넣었더라고요. 장난이라도 제대로 받아두면 언젠가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날짜까지 넣어서 다시 녹음을 떠야겠다 싶어서 바로 전 남편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걸 듣게 됐어요. 전 남편이 차에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어서 소리가 바깥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미친놈이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떠드니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순간 느낌이 싸해서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 조용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박. 방금 전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이랑 걔가 친하다더라. 그래서 바로 승진 좀 도와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돈을 달래서 팀장 달고 첫 월급 타면 500 준다 했더니 해준대. 나 곧 팀장 간다. 진짜? 야, 네 전 부인 의외로 착하네. 착하기는 돈에 환장한 년이라니까. 그럼 너 지금 사귀는 팀장년하고는 어쩔 거야? 걔 불쌍하다. 마음도 줬다며 몸도 줬다며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면서 너 승진한다고 사장년하고 썸 타는 것 알면 걔 완전 뒤집어질 텐데. 그래도 실속은 챙겨야지. 팀장년은 실속이 없어. 근데 걔가 안 떨어지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횡령으로 덮어 씌워서 잘리게 하려고 이미 밑작업 해놨거든. 너 무섭다. 대단도 하고. 이 새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여자들이 안달이지? 진짜 기가 찼어요. 이 인간한테 당하는 그 회사 팀장과 사장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어요. 전 남편의 꿍꿍이를 알아채게 되었고 이 새끼 뒤통수를 칠 작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 번호를 수소문해서 알아냈고요. 구두 계약 날짜를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더 캐냈어요. 우리 전에 녹음했던 거 알지? 근데 날짜가 빠졌더라고. 그거 다시 녹음해야 하고.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한다 한들 너네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공략을 하지. 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사장? 사람 자체는 괜찮아. 일만 잘하면 바로 올려주는 스타일이야. 대신 눈이 좀 높지. 내가 조금만 더 밀면 충분히 팀장까지 갈 수 있는 자리야. 영업 팀장 자리로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어? 공석이야? 아니, 여자가 하나 있어. 근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 월급만 축낸다니까. 책임자면 월급이 많은 건 당연한데 그런 자리는 쉽게 안 나와. 뭔가 큰일이 터져야 비는 자리잖아. 비리 같은 거? 비리는 만들면 되지. 아니, 그 여자 원래 비리 있어. 곧 횡령 걸릴 거야. 뭐? 횡령을 했어? 와, 대단한데? 당신 회사 재밌다. 내가 진짜 말만 잘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 한마디가 급하다니까. 너도 500 받으면 좋잖아. 요즘 명품백 하나 값이잖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말만 한 번 해주면 되는 건데 솔직히 내가 후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적선하는 거야. 정말 답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세워두고 이 모든 대화를 전부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보내자마자 바로 제 친구 회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본격적인 참교육 준비를 시작할 차례였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전 남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어요. 결혼할 때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떻게 여자 문제로 들쑤셔놨는지, 이혼 과정에서 무슨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지, 정말 누구에게도 꺼내기 싫었던 과거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가더니 마지막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결혼식에도 못 온 친구였으니 제가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알 턱이 없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여기 네 회사에 와 있더라. 난 진짜 눈을 의심했어. 와, 너 그런 일 겪은 줄 전혀 몰랐어. 진짜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됐어.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그쪽 팀장한테 말해서 영업사원 바꿔달라고 할게. 나도 그런 인간이랑 일하기 싫다. 말만 들어도 더러워. 그런데 얘기가 이뿐만이 아니야. 더 가관인 게 있어. 아주 큰 사건이라 이건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해. 저는 전 남편이 승진하려고 팀장을 개인적으로 꼬셔서 결혼 얘기까지 갔다는 이야기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팀장이 승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 다음부터는 대표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팀장한테 했듯 개인적인 호감을 얻으려고 들이대고 있고,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팀장을 쫓아내기 위해 이미 누명을 씌울 준비까지 해놨다는 사실까지 다 말했어요. 팀장이 회사 돈을 건드린 것처럼 보이게 자료를 조작해서 횡령으로 몰아붙이려고 밑작업 해놨다는 말까지요. 팀장이 잘리면 그 자리가 비니까 자기한테 자동으로 돌아올 거라고 계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결국 팀장과 대표 두 사람을 동시에 이용하고 상황까지 조작해서 전 남편이 팀장 자리에 올라가려는 계획을 제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는 승진 청탁을 해달라고 찾아와서 첫 월급 타면 500만 원 주겠다고 능글맞게 얘기한 것도 하나도 빼지 않고 말했어요. 친구는 들으면 들을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네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지? 팀장이랑 대표를 동시에 건드렸고 이 모든 게 승진하려고 이러는 거지? 믿기 어렵겠지만 이거 다 사실이야. 내가 그 인간이랑 통화하는 거 나한테 떠든 거 전부 녹화해뒀거든. 한번 볼래? 저는 친구에게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전 남편이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쏟아낼 때마다 친구 얼굴이 서서히 굳더라고요. 와, 이 사람 큰 사고 칠 놈인데? 팀장한테 누명 씌우려고 밑작업까지 해놨다며? 이거 그냥 두면 회사 전체가 난리 나겠다. 나도 그래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 이거 누가 먼저 막지 않으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만 피해보게 생겼더라고. 우리라도 좀 나서야 할 것 같아. 친구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단번에 그 회사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짧게 설명하자마자 대표는 바로 만나자고 시간을 잡더라고요. 대표는 바로 저희를 대표실로 들여보냈고, 친구가 상황을 간단히 말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과 녹음 파일들을 차례대로 틀어드렸어요. 전 남편이 떠들어대던 통화 내용, 저한테 승진 청탁하면서 500만 원 준다고 큰소리치던 녹음, 팀장에게 누명 씌우려던 말까지 전부요. 대표는 처음엔 얼떨떨한 표정이었는데
파일이 넘어갈수록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직원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거기에 팀장에게 횡령 누명을 만들려 했다는 부분까지 확인하자 대표는 충격이 큰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그냥 넘기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대표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짧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회사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일단 당장 불러서 확인해야겠네요. 대표가 비서에게 전 남편과 팀장을 들어오라고 지시했어요. 저희는 대표실에서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죠. 그 짧은 몇 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는데요. 전 남편이 대표가 대표실로 부르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는데요. 대표실 안에 제가 있으니 더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승진 부탁을 제가 잘 떠넘겨준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고 눌러 담은 목소리로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동원 씨, 지금 승진 노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전 남편이 상황도 모르고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승진 이야기가 나오니 눈이 반짝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당연하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승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혹시 저 승진시키려고요? 지금 잘리게 생겼는데 승진은 무슨 승진입니까? 정동원 씨, 이제 다 알겠으니 솔직하게 말해요. 현 팀장이랑 결혼 얘기까지 해놓고 나한테는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팀장한테 횡령 누명 씌울 계획도 세웠다면서요. 거기에 전 부인에게 승진 청탁까지 부탁하고요. 전 남편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 승진 청탁이 아니라 그냥 제 장점을 좀 가볍게 전달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오해를 했구만.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팀장이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말했어요. 대표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 이 사람하고 결혼 얘기까지 나온 사이예요. 그런데 대표님한테 접근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고요? 횡령 누명은 또 뭔 말입니까? 그때 제가 나섰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차분히 다시 설명했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꺼내서 전 남편이 차 안에서 친구랑 떠들어대던 그 녹화 영상을 그대로 틀어줬죠. 전 남편은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본인 목소리, 본인 말투, 본인 헛소리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으니 당황할 만도요. 그런데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거 저 아니에요. AI로 합성한 거잖아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거 가짜예요. 전 저가 악의적으로 저를 모함하려고 고소당하고 싶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친놈아, 적당히 해. 이거 감정 맡기면 AI인지 실제인지 바로 나와. 지금 이 동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의도적으로 팀장님이랑 대표님 약속을 이용했고 팀장님한테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다는 게 핵심이야. 정신 차려. 옆에 있던 팀장님 진짜 피가 거꾸로 치솟는 얼굴이었어요. 한마디로 빡친 게 아니라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열받아 하던 팀장님이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전 남편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저희도 팀장님 뒤로 따라갔는데요. 팀장님은 전 남편 자리에 앉아 바로 컴퓨터를 켜더니 파일 탐색기를 열어 여기저기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막더라고요. 잠깐만요. 제 컴퓨터예요. 개인 파일도 있고요. 이건 아니죠. 개인 파일을 회사 컴퓨터에 넣어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비키세요. 더 뒤지고 싶지 않으면. 저희가 힘을 합쳐서 전 남편을 밀쳐냈어요. 팀장님은 폴더 목록을 하나씩 훑어보더니 몇 초 후
계획서 초안이라는 폴더에서 손가락이 딱 멈췄어요. 팀장님이 파일을 클릭해 열었는데요. 그 안엔 정말 소름 돋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문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단계들이 줄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특정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팀장님을 나락으로 보낼 계획이 적혀 있었고요. 그 뒤에는 팀장 이름으로 작성된 허위 전표들과 계약서를 스캔본과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세세한 메모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폴더 안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이 인간이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나 봐요. 더 기막힌 건 메모장이었어요. 거기에 대표님을 팀장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틈틈이 나쁜 이야기들을 흘릴 것과 의심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여심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개 써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희 셋은 그냥 얼어붙었어요. 분노,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오히려 허탈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참네. 이렇게 날 물먹이려고 했구나. 나랑 연애하는 척해서 안심시켜놓고 뒤에서는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고? 네가 사람 새끼냐? 전 남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만 굴렸습니다. 대표는 모니터를 보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터뜨렸어요. 정동원 씨,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회사 돈을 움직여서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넘쳐요. 지금 할 말 있습니까? 전 남편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벌린 채 헛숨만 쉬고 있는데 변명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팀장님이 그대로 전 남편 뺨을 후려쳤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일단 지금 당장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대기 발령이니까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따로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고요. 저희도 거기서 자리만 정리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날 밤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울고불고 신세한탄이 쏟아지더라고요. 목소리는 떨리지 숨은 헐떡이지 완전히 무너진 채로 원망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내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네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영상 찍고 녹음해서 날 뒤통수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배신? 너랑 내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내가 왜 네 편을 들어? 네가 버린 지 내가 나서서 막아주길 바랐어? 웃기지 마. 그러자 이 인간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나도 마지막으로 발악한 거야. 너만 도와줬으면 난 살 수 있었어. 근데 넌 날 버렸어. 네가 내 인생 끝장낸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착하게 좀 살아라. 남한테 빌붙고 속이고 이용하는 것밖에 모르면서 네 힘으로 해본 게 뭐가 있다고. 그동안 편하게 산 게 운이었던 거지 능력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구질구질하게 엮지 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이 싹 바뀌더라고요. 가만 안 둔다. 밤길 조심해라. 어디 갈 땐 뒤를 조심해라. 이러면서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수준 이하라. 정말 부끄러워서요. 저는 가만히 있겠냐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뒤로는 절 죽인다 어쩐다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추하게 굴더군요. 그런데요, 갑자기 전 남편은 기묘하게 조용했어요.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요. 일주일쯤 지나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정아, 그 인간 지금 정신 없을 거야. 그 회사 대표랑 팀장이 그 인간한테 고소했대. 정말? 그래서 조용했구나.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서. 고소는 잘 진행되고 있대? 친구들이 들려준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전 남편이 대표에게 접근해서 팀장에 대한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고 허위 정보로 인사결정을 퍼뜨려뜨리려 했던 행동들이 이미 전부 증거로 확보된 상태잖아요. 회사를 혼란에 빠뜨린 부분은 업무방해죄이고요.
대표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인사를 왜곡하려 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 미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부 문서를 조작하려 했던 흔적까지 정확히 드러났잖아요. 이건 문서 위조 시도로 별도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조목조목 증거를 정리하면서 정식 절차로 아주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팀장은 손해가 더 컸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대응했다고 해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그리고 자신에게 업무상 배임과 횡령, 누명을 씌우려 했던 미수 혐의까지 전부 걸어버렸다고 해요. 증거가 워낙 많잖아요. 조작 문건들, 허위 전표, 리베이트 계약 내역, 수정 지시가 적힌 계약서 스캔본, 대표를 흔들려고 만든 메모들을 그대로 제출했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은 그 인간이 팀장이랑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대표에게 접근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최악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은 걸 수 있는 죄목을 최대치로 걸어 싸운다고 했어요. 아예 감옥까지 보내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조용할 만하네. 지금 자기 아빠 뒤따라 감옥 갈 판인데 나한테 객기 부릴 여유가 어디 있겠어. 이런 놈은 처음 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쁘고 더러울 수가 있어? 보통 나쁘거나 더럽거나 하나만 하는데 이 인간은 둘 다네. 너 진짜 그 인간이랑 결혼해서 버틴 게 용하다.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근데 그 회사 대표가 너 한번 꼭 보고 싶대. 고맙다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라. 시간 돼? 그래? 그럼 이번 주말 어때? 저녁으로 잡아줘. 나도 인사드리는 게 맞지. 그렇게 약속을 잡고 주말에 대표를 만났어요. 그 대표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 인간이 팀장 얘기할 때부터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팀장을 살짝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런 짓을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사고 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남의 회사지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린 거예요.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모쪼록 좋은 판결 나길 바라고 있을게요. 그렇게 그날 식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며칠 뒤에는 그 회사 영업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충격받았고 또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 해서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되려고 대표님 아래로 온 것도 아닌데 눈물이 다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제 통장 비밀번호부터 인증서, 회사 컴퓨터 비밀번호까지 다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나락 보내려 했다는 게 아직도 너무 충격이고 상처예요. 지금 알아서 다행이죠. 저는 더해요. 저는 그런 인간하고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 기간 내내 어떻게 살았을지 감이 오시죠? 스스로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있는데요. 그런 새끼 빨리 잊고 앞으로 더 강하게 사세요. 덕분에 크게 당하기 전에 알게 됐어요. 정말 저의 은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그러더니 준비해온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선물이었어요. 제가 난색을 보였는데도 손등을 살짝 매이면서 꼭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마음이에요. 제가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당할 뻔했잖아요. 이번 일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내요. 저한테 정말 큰 도움 주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잘 받을게요. 그리고 남자 조심하세요. 그 인간 제비예요. 돈과 여자를 밝히는 제비요. 그런데 머리는 똑똑하질 못해서 항상 벌을 받지만요. 팀장님은 그제야 얼굴이 좀 풀리면서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법적인 싸움에서도 꼭 이겨서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란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는 거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소식 없고요. 저도 이제는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일 잘하면서 회사에서 만난 동료랑 천천히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서두르지 않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알아보고 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맞다 싶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요.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저희 전남편 같은 나쁘고 모자라고 더러운 인간이 있다면요. 기억하세요. 쓰레기는 버리면 끝이고 더 좋은 사람과 더 나은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좋은 추억만 쌓길 바랄게요.